네, 이한주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더존 발표를 드셨지만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역할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MSP 하면은 굉장히 혼란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데 있어서 왜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앞에서 더 좋은 송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더 좋은 1년 전에 주식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 오늘자로 아마 주식이 33,000원일 것입니다. That's a pretty good number, right? Why? 더존이 패키지 형태로 자기네들 ERP 소프트웨어를 팔다가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순간 또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다 모여져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응용해서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또 나와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꼭 더존 같은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차에서 나오는 거를 차만 파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시켜서 또 응용을 해서 거기서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 테슬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테레비를 갖다가 거기서 끝내서 테레비를 그냥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또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 그게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제는 그게 어떤 기업이 됐건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는 회사가 됐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자기가 컬렉트하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위에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핵심적인 컴포넌트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이 와서 발표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기업들이 그럼 혼자 스스로 잘 갈 수 있느냐? 힘들죠. Okay, so let's talk about that. So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y all have to do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s powered by the cloud, right?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선은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가고 나서는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가긴 가야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KT 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NHN 토스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더존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SaaS 형태의 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AWS 갈 것이냐, 아니면 Azure로 갈 것이냐, 아니면 IBM 블루믹스로 갈 것이냐.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중국은 또 중국만의 또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만드는 알리윤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걸 한 곳으로만 갈 것이냐. 우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잣대를 갖고 선택을 할 것이며, 또 그거를 한 군데만 할 것이며, 또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제 그러한 우선은 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 가고 나서 가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가버넌스하고 이제 보안 이슈들이에요. 지금 아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 같은 데는 이런 규제나 아니면 어떤 스큐리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이 다 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공공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레거시 IT에서 돌아가고 있던 여러 가지 가버넌스나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스큐리티 같은 거를 다 클라우드 위에서도 똑같이 재현을 해야 돼요. 엔터프라이즈는 이 큰 기업들은 결국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이슈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야만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애플리케이션이 한 250개 정도가 돼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려 대상에 250개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면 면밀히 하나씩 다 들여봐야겠죠.
도대체 이 애플리케이션은 뭘 하는 거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옮겨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맞는 환경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뒷단위에 남겨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만약에 클라우드를 3개 밴더를 했다면 어느 그 밴더에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이러한 클라우드 레디네스 어세스먼트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축과 이제 실행이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클라우드에 달랑 가면은 그러면은 클라우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모든 베네핏을 갖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럼 이제 클라우드 갔으니까 우리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겠죠? 우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죠. 클라우드만 가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요즘에 그 클라우드하고 항상 밀접하게 얘기가 나오는 이제 DevOps 환경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DevOps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툴을 갖고 만들어서 갖다가 붙여놓으면 쓰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본적인 문화, culture, 조직, 프로세스, 메소디를 다 바꿔야 돼요. 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는 이제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이런 중소기업 같은 거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컴플렉스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말 직원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간다는 거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가면 죽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면 죽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하면 죽어요. 심지어는 더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냥 기존에 있는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만 팔아다가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Right? So everybody needs to do this digital transformation.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아직 그런 세상 아직 안 왔습니다. 물론 한 10년 안에 모든 IT의 운영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을 거고 지금 10명이 하던 역할을 아마 1명 아니면은 100명이 하던 거를 5명 아니면은 지금 1000명이 하던 거를 뭐 거의 한두 명만 갖고도 이제 운영하는 세상이 올 텐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그거를 사람이 해줘야 돼요. Right? 그리고 그 10년 동안 우리가 AI를 잘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IT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IT 운영을 하는 그 IT 앞서에 계신 그 한국의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다시 태어나셔야 되고 이제 개발 쪽에도 더 관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새로운 그 레거시 IT를 벗어나서 이제 클라우드 IT 엔지니어로서 다시 거듭 태어나셔야 됩니다. So 이거는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레거시 IT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그냥 3년 쭉 갑니다. 요즘에 뭐 은행권에서 나오는 무슨 뭐 차세대 구축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정말 구식이에요. 무슨 차세대 구축하는데 그거 갖다 몇 년의 계획을 갖고 합니까? 구글이 그렇게 합니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해요?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내놓잖아요. 무슨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이런 긴 모노리틱한 메소드를 갖고 한다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해요. 카카오뱅크가 왜 저런 획기적인 역할을 하냐면은 왜 인터넷 뱅크다, 모바일 뱅크다, 뭐가 이런 그다음에 이 알리바바 같은 앤 파이낸셜 같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리 했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그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Right? So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거를 항상 새로 나오는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3년 계획, 5년 계획을 하다가는 망해요. 죽어요. Right? Okay. So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이게 핵심 키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예전에는 라인을 바꾸는 걸 1년의 시간을 바꾸고 했다면 이제는 그거 너무 늦어요. 그렇게 했다가 망해요. 6개월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을 컨트롤하는 프로세스가 다 뭡니까? 이제 다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뭐 하드웨어 만든다고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공장에 들어가건 그 공장의 그 공정을 컨트롤하는 건 거의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옛날에 1년 기간을 갖고 하다가 6개월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월로 줄여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바꿔야 공장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신제품 만들고. 그럼 옛날에는 6개월 갖고 개발하던 걸 3개월로 바꿔야 된다? 1년 갖고 하던 걸 갖다 6개월을 줄여야 되고 3개월로 줄여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evOps도 필요하고 DevOps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고 속도 이제 속도입니다. Right?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IT 부서가 그거를 잘 할 수가 있느냐? 많이 못하죠. 지금 현업에서도 막 치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knowledge나 클라우드에 대한 노하우가 그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레거시 IT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여태까지 그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그 IT에 대한 인식, IT가 핵심이 아니라 그냥 IT는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를 갖다가 서포트하는 어느 부서 정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가치를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IT를 핵심 역량으로 갖고 가잖아요. 구글한테 가서 IT는 니네들의 메인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페이스북에 가서 니네들은 소셜 네트워크니까 니네들이 쓰는 클라우드나 IT는 그냥 이거를 서포트하는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절대 안 먹히죠. 아마존이 니네들은 리테일러고 유통이지 IT가 니네들 핵심 영역이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계가 롯데백화점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클라우드 IT를 주무르는 강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 팔던 회사가 IT는 더 이상 어떤 그거를 핵심 비즈니스 갖다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IT 자체가 핵심 역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많은 대기업, 레거시 기업들은 IT를 아직까지 자기 CEO 영역이 아니고 오너 영역이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그렇죠? Right. So, 왜 Managed Service Provider가 필요하냐? 왜 베스핀 같은 기업이 저희가 생긴 지가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직원 수가 900명이 넘어요. 지금 1년 반 사이에 저희 같은 기업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180명, 중국에 40명,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7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Why? Because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전 세계의 대기업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테슬라가 미국의 GM이나 포드보다 가치가 더 인정을 받잖아요. 지금 더존 같은 데가 1년 사이에 주식값이 2만 원에서 3만 3천으로 뛰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살아남는 거고 앞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도 해야 되는데 안에 역량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베스핀 같은 MSP가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클라우드 어답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MSP하고 그럼 이 MSP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베스핀 같은 MSP하고 기존에 있는 SI하고 어떻게 틀리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세요. 저기 보이는 삼성 SDS나 LG CNS도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너무 레거시 IT 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프레임워크에서 돈이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만 포커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세상에 역량을 못 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남을 자기 고객들을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베스핀 같은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특히 Cloud Native Managed Service Provider. Cloud Native Managed Service Provider는 클라우드만 잘해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DevOps의 개념, NoOps, 새로운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툴과 그런 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두당 아니면 시간제 아니면은 그런 어떤 큰 모노리틱한 프로젝트만 갖고 돈을 버는 구조가 이제 SI라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는 조그맣고 언디맨드로 이게 업앤다운 빌링이 되고 이런 모노리틱하지 않고 monthly 컨트랙트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5분이 남았는데요. 뭐 되게 많습니다. 뭐 클라우드 선택,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그 작은 팀 테스트 환경에서 더 큰 이제 메인 환경으로 가는 게 있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도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lift and shift. 예를 들어서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시다면은 그걸 레거시 환경에서 그냥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그냥 lift and shift. 그냥 이삿짐이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렇게 뭐 조금의 베네핏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베네핏을 가지려면 뭐 오라클에서 예를 들어서 뭐 AWS 오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포스트그레스로 간다든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라클 DB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라클이 그 라이선스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굉장히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두렵거든요. 지금 클라우드가 올라오는 속도나 이제 다른 이런 포스트그레스나 아니면 AWS에서 DB를 갖고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고 솔직히 성능도 더 좋아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그 라이선스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손으로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비즈니스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지금 오라클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다 사업 영역들을 이제 SaaS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뭐 워크데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솔루션 업체들을 그 어쿼어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리프트 앤 시프트뿐만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제대로 쓰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리디벨롭먼트.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점점 오거든요. 한국과 중국 마켓에서는 아직까지는 리프트 앤 시프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018년부터는 정말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로 가는 게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때쯤 가면은 정말 제대로 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첫 걸음은 리프트 앤 시프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숫자가 이제 180개입니다. 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130개, 그다음에 중국에서 50개.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아모레 패시픽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아모레 패시픽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최대 그 화장품 브랜드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작년에 중국에 있는 시스템을 이제 그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페이즈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IBM에서 이제 통으로 이제 그 아웃소싱 계약을 맺고 있다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긴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갑니다. 그거를 베스핀이 이제 MSP를 통해서 중국 쪽은 또 다른 클라우드, 또 한국 쪽과 미국 쪽은 또 다른 클라우드를 해서 멀티 클라우드 엔바이런먼트로 지금 구축과 마이그레이션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빨라지겠죠. Cloud governance, right? So this is really important.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 이 가버넌스는 빼뜨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냥 규제와 아니면은 법만 바뀐다 그래서 고객들이 바로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공금융, 그다음에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이 가버넌스 체계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왜 가는지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범위, 그다음에 평가 기준, 역할 정의, 접근 통제 등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앞 단위에서 그 가버넌스를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엔포스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수립만 해놓고 팔리시 수립만 해놓고 그거를 엔포스 할 수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근데 그 엔포스를 사람이 일일이 하겠습니까? 클라우드라는 건 항상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바로 베스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베스핀 서비스 플랫폼도 하나의 SaaS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 오퍼레이션을 심플리파이 할 수 있고 항상 자기네들의 governance, compliance, security를 갖다 enforce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돈 주고 쓰시는 플랫폼이에요. 클라우드 보안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리, 가용률 중요합니다. 이게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고객 사례인데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AWS를 쓰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MSP를 받고 있다가 베스핀이 하는 순간 540분의 연간 장애를 갖다가 1년에 19분으로 내렸어요. 똑같은 클라우드예요. 근데 그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아키텍처가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가용률 차이가 납니다. So, 그 운영과 관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 운영에서는 그냥
이 수작업으로 하는 건 다 없어져야 돼요.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없어져야 되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자체, 매니지 서비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aps를 한다는 거는 모든 거가 다 코드화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의 묘미예요. 수작업으로 서버를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 서버 설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그 환경을 이제 코드로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cost optimization. DevOps 없이 클라우드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로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가시긴 가시되 이런 DevOps 같은 거나 새로운 개발 운영 노하우와 메소드와 철학을 같이 가주셔야 돼요. So anyway, 뭐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우리 한국 그 IT 업계에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분야가 뭐냐면 클라우드 aps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IT라는 겁니다. 아까 그 더존 발표하시면서 왜 한국에는 왜 이 B2B 쪽에 기업들이 없냐고 했는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엔터프라이즈 IT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왜 없냐. 엔터프라이즈 IT가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면 전 세계 2,00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그 2,000조짜리 시장이 앞으로 3, 4년 안에 4,000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IoT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점점점 확산되는 순간, 그러니까 보잉이 맨날 얘기하는 그냥 엔진만 팔지 않고 그 엔진을 갖다가 클라우드 연결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운영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한 운영을 해주는 걸 도와주겠다. 그게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다 엔터프라이즈 IT고 그런 IoT 세상에 오면은 2,000조짜리 시장이 4,000조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IT에 명함 내놓고 제대로 영업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 재밌는 시장, 이렇게 커가는 시장에 우리는 손 놓고 그냥 할 거냐? 그냥 맨날 게임만 할 거냐? 게임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엄연히 엄청나게 큰 시장이 전 세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아직 플레이어가 안 되고 있다. 선수들이 없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런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수 그거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핀이 탄생하게 됐고, 베스핀이 빠른 속도로 지금 커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 시프트, 레거시 IT에서 클라우드 IT로 옮겨가는 이 순간 기존에 있던 강자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IBM, CA, BMC, HP 이런 어마무시한 회사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뭐 오라클도 심지어. 이 틈새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도 분명히 좋은 회사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한주 대표님의